30에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친 60세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제 얼마나 있어야 편안할까일 것이다. 오랜 시간 회사의 흥망을 함께하며 야근과 출장으로 쌓아온 경력과 노고가 퇴직 통보 한 장으로 마무리되는 순간 남은 생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오며 마음을 흔든다. 젊은 날에는 은퇴 후를 그저 먼 미래처럼 여겼지만 정년이 현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고 자녀 결혼과 부모 봉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준비해온 자산으로 노후가 충분할지 의심이 고개를 든다. 한때는 내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주택의 가치가 곧바로 생활비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 상승과 의료비는 준비한 돈을 생각보다 빠르게 소모시킨다. 은퇴는 단순히 일터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에 불안은 더 깊어진다. 서울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매년 퇴직연금과 적금을 부지런히 불려왔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마쳤으니 이제는 부부만의 삶을 즐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손에 쥔 돈을 계산해보니 상황은 기대와 달랐다. 퇴직금과 그간 모은 예금,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연금을 합치면 6억 원가량이지만 서울의 집값을 유지하려면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생활비와 관리비, 보험료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고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가 겹치자 저축을 깨야 하는 달이 생겼다. 김 씨는 젊을 때의 몇 억이면 충분하다는 막연한 계산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결국 그는 집 일부를 월세로 내놓고 연금 외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주 투자와 금융상품 재조정을 시작했다. 그에게 은퇴란 돈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교훈으로 다가왔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박모 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례다. 박 씨는 오랜 기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불입해 두었고 자녀가 일찍 독립해 큰 교육비 부담이 없었다. 부부는 은퇴를 10년 이상 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며 생활비를 낮추는 연습을 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월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최근 몇 년 새 의료비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이 매월 수십만 원씩 추가되었고 치과 치료나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대비해 예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 박 씨는 생활비보다 무서운 건 의료비라며 퇴직 전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가 자산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부분은 은퇴 전부터 적게 쓰는 삶을 훈련해 두었기에 큰 위기 없이 버티지만 물가와 건강 변수는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다. 한편 전북의 한 시골 마을로 기촌한 이 모 씨의 경우는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회사 생활 내내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며 은퇴하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리라 꿈꾸었다. 5억 원가량의 퇴직금과 적금을 믿고 기촌을 결정했지만 막상 농촌에서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집을 직접 고치고 텃밭을 가꾸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농기계와 장비를 마련하는데도 초기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고립감이었다. 마을의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움이 깊어졌고 갑작스런 병원 진료나 응급 상황에서 도시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불안이 커졌다. 그는 결국 생활비 절감을 위해 기촌을 선택했지만 의료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은 단순히 액수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아파트를 유지하든 전원주택으로 옮기든 각각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준비 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안심을 보장할 수 없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임대 수입, 배당금 등 지속적인 현금 유입이 있어야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대비할 수 있다.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은퇴 초기에 넉넉하다고 느낀 금액도 10년 뒤에는 절반의 가치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은퇴를 앞둔 60세 직장인이 편안한 노후를 꿈꾼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며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비용이 될 수 있으니 주거 형태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연금과 금융 상품을 활용해 꾸준히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 주기의 시작이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경험을 발판으로 소득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을 재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다. 편안한 노후랑 큰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고 몸이 움직이며 마음이 안정되는 상태를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듯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에 쌓아둔 자산의 크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생애 주기에 걸친 현금 흐름과 지출 관리, 그리고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핵심이 된다. 은퇴 후 재무 설계의 첫 단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퇴직 후의 생활비는 과거의 월급 시절처럼 일정하지 않고 의료비와 세금 관리비, 경조사비,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불규칙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금세 자산이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초기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추산하고 거기에 의료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은퇴 초기에 여유로운 소비가 누적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현금성 비중과 투자 비중으로 나누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물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이자율 변화나 주식시장 변동,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연금과 배당 수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은퇴 이후의 지출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족 행사나 자녀 지원, 손주 양육비 등은 예상보다 빈번하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부모님 부양과 의료비까지 더해지면 고정비를 넘어서는 변동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생활비만 계산한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퇴 이전부터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기와 수도, 통신비 등 생활의 기본비를 낮추는 노력부터 주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략까지 일상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택 문제는 은퇴 설계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내 집 마련은 안정감을 주지만 그 집이 오히려 자산의 흐름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집을 줄이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현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나 전세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은퇴자들은 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옮기며 확보한 현금을 연금과 투자에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도 한다. 반대로 섣부른 귀촌이나 전원주택 구입은 의료 접근성 부족과 예상치 못한 관리비 증가 등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값 절감만을 이유로 결정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재무 설계 못지않게 건강관리 역시 노후의 핵심 과제다.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은 단순히 병원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탱하는 비용이며 이를 과소평가하면 준비한 자산이 급속히 줄어들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식습관, 운동을 통한 예방적 관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한 경우 몇 천만 원 단위의 비용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어 민간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미리 점검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 후의 관계망과 사회적 활동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재무적 안정과도 직결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보와 기회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관계가 급격히 단절된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소비가 늘고 건강이 악화되며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은퇴 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을 모아두기만 하면 편안할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에서 벗어나 자산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들지,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일지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배당주나 리츠와 같은 인컴형 자산을 적절히 섞어두면 물가를 따라가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시간제 강의나 컨설팅, 소규모 사업을 통해 부가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단기 고수익을 노린 투자는 은퇴 후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은 단순히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생활의 지속 가능성과 선택의 자유에서 결정된다. 은퇴를 앞둔 60세 직장인이라면 얼마가 있어야 편안할지를 계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내 몸이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할지, 내 관계가 얼마나 단단히 나를 지탱해 줄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오랜 직장 생활이 준 성실함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비와 건강을 관리한다면 숫자가 주는 불안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의 편안함은 특정 금액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그 준비는 퇴직 통보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